36년 만에 열렸던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 노동당 대회 개막 나흘 만에 폐막을 했죠. 이제 남은 관심은 당 대회 이후의 북한의 행보입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김주성 망명북한작가센터 부이사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어제 북한의 노동당 대회가 나흘 만에 폐막을 했고 오늘은 이제 평양 군중 시위 실황 중계를 조선중앙TV가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인가요? 결국은 이게 북한의 최고 수위를 차지한 김정은을 주민들에게 인질시키자는 일종의 판파레 형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은 인위적으로 이거 뭐냐면은 이런 기념 축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김정은의 공식적인 우상화 교육을 시작을 한다. 예, 그러니까 그걸 또 암시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짜가 이제 앞으로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교재에는 네. 예,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군주시가 열리고 하고 해서 명실공히 우리의 국가수장으로 모셨다 이렇게 아마 교재용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군중시위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군중시위에 이제 수뇌부도 총 출동을 했고 인민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 짜여진 각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예. 사실은 또 이제 김정은의 최고 수위에 대한 어떤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북한 노동당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약화되고 해이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7차 당대회라는 목적이 당 조직을 재건 정비해서 당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7차 당대회라는 대규모 축제를 통해 가지고 노동당이 건재하다. 그 꼭대기에 김정은이가 영도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어떤 당국가 아주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그 회기를 강하게 이제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야 예. 되겠죠. 군중대회 모습을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 때는 양복에 넥타이를 맸었는데 이렇게 이제 인민복을 입고 있군요. 네. 예. 앞으로 보면은 아마도 김정은의 공식적인 우상화 교육이 들어갈 때요. 보면은 북한은 상당히 팩트로서 사진 자료도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네. 예, 사진 자료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역시나 김일성 코스프레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당시 노동당이 이연제일 때, 예, 이연회제일 때 김일성이가 입었던 우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과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 행사 의식이 끝났기 때문에 예.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가서 난 위원장이 됐으니까 이제 인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또 이런 뉘앙스로 아마 앞으로 선전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노동당 대회 의미 좀 자세히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 김정은이 이제 어떤 직책을 맡게 될까였는데요. 그 베일이 드러났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서 위대한 전환이 이룩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예, 김정은 지금까지 노동당 내에서 이제 제1비서라는 직위를 갖고 있었는데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부활시켰군요. 예,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비서라는 직책이 이제 소련 공산당이 이제 생기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서들의 모임 속에서 이제 최고 비서가 이제 비서장, 이제 서기장 또는 총비서, 또 중국에서는 총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세크리터리 제너럴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서도 총비서 역할을 이제 그 이름을 불러왔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총비서를 자기 아버지한테 줘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제1비서라는 말이 영 어색하다고 생각했던지 아마 자기 할아버지한테서 가져왔어요. 예. 할아버지가 초기에 총비서가 되기 전에 예.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1949년에 예. 김일성이 받은 바가 있었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호칭이 어떤 문헌에 보면은 당 위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위원장을 가져와가지고 당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예. 노동당의 최고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검열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예. 다 위원장이 있겠죠. 그러면 당 위원장은 그 밑에 위원장 중에 위원장이다. 예. 그 최고 수위죠, 그게.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미난 것이 뭐냐면 일단 북한이 당 위원장제에서 비서제로 바꾼 원인이요. 거기에 네. 예전에 저도 기억이 까물까물하지만 김정일의 문헌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당 사업에 대한 월권 행위. 그러니까 당이 행정에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월권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당이 이게 행정 기관을 누른다. 이런 네. 의미에서 이거는 위원장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비서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 뭔가 그런 어떤 중책을 맡은 사람한테 속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옆에서 뭔가 부관 노릇을 하는. 그래서 이대는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당이 보좌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게 비서제로 바뀌었다는 그런 뭔가 문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위원장이 되면서 지방의 이제 각 도시군에 책임 비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책임 비서를 다 위원장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서란 말은 이제 북한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또 해석해 보자면 김정일 시대는 당보다는 이제 군이 우위에 있었는데 좀 그렇죠. 당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을 옮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김정일 시대에는 그러니까 1995년부터 98년까지 예. 당원 300만 명 중에서 약 한 5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로 당원에 대한 희생이 컸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당 조직이 거의 와해됐죠. 예. 그러니까 군을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 위기관리 조직이에요. 위기관리인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평시 과거보다 돌아왔으니까 당을 중심으로 가는데 당 기관 조직 300만, 400만 되는 기관 조직이 김정은을 떠받들지 않으면은 북한의 시장화된 어떤 이런 변화된 북한에서 예. 수령 자체가 모래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당을 장악하고 당 중심으로 회귀해서 국가를 지도하지 않으면 자기 유일 지도 체제 유지가 어렵다. 예.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사실은. 예. 이번 노동당 대회를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김일성 코스프레라고 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민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위계 구조나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김정일 시대에 고생했던 북한 주민들의 변하게 된 민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역시 잠재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김일성에 대한 표상이 상당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놓기 위해서도 역시 김일성이가 재현을 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교육이라는 게 거의나 보면은 신격화 교육이라는 거는 신화적인 그런 면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태양궁전이라는 곳에 현실적으로 이게 시체를 갖다 아직도 유기를 해놓고 이렇게 보관을 해놓는 것도 그런 일환인 거고요. 예. 예, 그래서 결국 민심을 다지기 위해서도 김일성을 똑 닮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구원을 해줄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군요. 이번 북한의 노동당 대회, 권력 서열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승진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그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네,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이제 김정은, 그리고 김영남, 그리고 황병서 이렇게 재선임됐고 그 외에 또 새로 뽑힌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룡해가 눈에 띄는군요. 예, 최용해가 사실은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김정은 정권 초기에 이제 낙하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군 총정치국장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낙하해서 혁명화 교육까지 갔다가 예. 다시 복귀를 했는데 역시 최용해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가장 절친한 친구 최연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어떤 핵심 엘리트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용해를 다시 복귀시킨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또 눈에 띄는 인사 가운데 박봉주 내각 총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네. 어떤 인물입니까? 저도 보니까 이례적인데 박봉주 하면 북한의 경제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예. 이게 원래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원래 이게 평안북도 안주라는 곳에 남은 화학연합기업소라고 해서 북한의 굴지의 가장 큰 그 화학공업 생산 기지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당비서를 하다가 김정일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사람인데요. 내각 총리까지 된 사람인데 결국 뭐냐면 이게 정치국 상무위원들 속에 이번에 인위적으로 경제 전문가가 다 집어넣은 것 자체가 예. 이제는 당이 직접적으로 경제까지 관리를 해서 예. 하겠다. 이제는 성군 시대가 지났다. 예. 어떻게 보면은 성군 시대와 그래서 핵과 경제 이게 뭐죠 병진 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박봉주를 인위적으로 내세워서 당이 경제까지 맡겠다. 이런 예. 뜻이 아닐까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경제에 좀 방점을 둔 인사다라는 네. 분석이시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인물이 이제 처형설이 돌았었던 리영길 건재함이 과시가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 발표 이후에 사실은 이영길에 대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죽지는 않았구나 하고 짐작을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상당한 중요한 직책으로 등장하는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내치진 않았다. 근데 김정은이
최근 인사의 특징은 네. 마원춘이도 그렇고 한광상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 핵심 측근들을 예. 일단 처치거치게 내보냈다가 예. 다시 불러다 쓰는 인사를 해요. 예. 한동안에 뭐 이제 장성택이나 뭐 현영철이나 처형을 하긴 했는데 네. 최근 인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이영길도 아마 잠깐 내쳤다가 아마 다시 불러들여서 중책을 맡긴 게 아니겠느냐. 예. 근데 여기 이제 참 그 흥미로운 거는요. 그 총정치국의 그 인원을 그 상무위원 5명 빼고 나면 14명인데 작년도에 그 상무위원이었던 그 정치국 위원이었던 사람이 4사람 남아 있고 네. 나머지 9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국 위원이 대거 교체가 됐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7차 당대에서 북한의 최고위직에 있는 엘리트들의 변화가 컸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김정은의 특징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권력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처형을 했다가 또 다시 썼다가 뭐 예. 이렇게 하면서 길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예. 그렇게 볼수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지 예. 않습니까? 이게 북한이 보면 항상 그 김일성 김부자를 우상화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때렸다가 그거를 뭐 좋게 말하면 미화한 것이 인덕 정치, 뭐 광폭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호되게 때려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 김 씨가 직접 가서 그다음에 그를 구출을 해줌으로 해서 운인으로 이렇게 떠받들게 만드는 네. 이런 정신 교육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 어떻게 보면 외신 기자들을 많이 대거 초청을 해놓고도 공개하지 않은 신비주의를 고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요 보여주시죠. 예, 하지만 기자들을 초청하고도 취재 활동을 제안해왔던 북한 일부 외신의 취재를 허용을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대회장에 머물렀던 10여 분 동안 김정은의 당 위원장 취임이 발표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일부만 공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에 관련된 거니까 빨리 이제 외신을 쳐서 예. 이제 김정은의 그 소식을 알리라. 이제 아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당대회의 그 키워드가 뭐냐면 김정은은 지금 국가 대 국가의 정상적인 외교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자기를 통수권자를 인정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국제무대가. 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를 계기점으로 해서 각국의 당대표들을 좀 끌어들여서 좀 이렇게 무탈한 그런 대화 과정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좀 열어볼까.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당 대 당으로서 할까 했었는데 누구도 안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계략을 하면서 일단 외신도 마음대로 불러들였는데 결국은 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불러넣고도 취재를 안 시켰거든요. 예. 오히려 감시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외신들이란 게 솔직히 말해서 뭐 일부 북한에 들어가서 잡힌 외국인들도 있지만 예. 외신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끝에 의해서 북한이 어떻게 논해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다가는 뭔가 또 큰 변이 나고 후탈이 무서울까봐 예. 아마 그래서 이례적으로 뭐 김영남 듣기는 김영남이가 외신들을 직접 만나서 뭐 위원장이 된다는 걸 사전에 이렇게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군요. 뭐 북한이 이제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당대회 취재를 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를 추방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북한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법 질서를 위반하고 문화 풍습을 비난하는 등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 현실을 왜곡 날짜하여 모략으로 일관된 보도를 하였다. 예. 바로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놓고 뭐 어떤 부적절한 보도를 했길래 이렇게 추방까지 했을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결국은 김정은에 대한 어떤 뭐 자기들이 듣기 좋지 않은 얘기를 한 거겠죠. 사실은. 예. 그처럼 그동안에 지난 4년 동안 특히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존엄훼손이라는 단어가 특히나 많이 나왔어요. 네. 물론 김정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구 유니버시아대에 그 북한 그 응원단들이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날 비가 왔거든요. 버스 타고 가는데 그 프랜카드에 김정일 사진이 있는 게 떨어졌어요. 예. 길에 비가 왔는데. 그러니까 버스가 서서 거기 있는 응원단이 여자들이 다 내려가지고 그 프랜카드를 들고 막 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존엄이라는 거는 북한에서는 예. 존엄 훼손이 됐는데 그걸 보고 거기서 비판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처형당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BBC 기자가 뚱뚱하고 예측불허한 김정은이라고 했단 말이죠. 예. 이건 참 굉장히 비하한 발언이죠, 사실은. 뭐 커다란 의자에 앉아가지고 군대가 사격하는 모습만 쳐다보는 지도자. 이 사실은
뭐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이제 김정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예. 뭐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엄청난 불경죄가 되겠죠, 사실은. 그렇군요. 예.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정말 이게 커다란 죄인가요? 그렇죠. 예. 일단 만약에 그 표현을 북한 주민이 했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총알세를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례적으로 보면은 그 형법이나 민법에도 이렇게 부침표라고 해서 공개 안 되는 그런 법 조항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모독죄, 예, 뭐 괘씸죄, 뭐 어쨌든 모독죄와 같은, 그러니까 그게 모독죄라는 게 뭐냐, 일반적인 사람을 모독한 거는 그거는 민법에 안 걸리는데요. 예. 유독 김 씨를 모독한 거는 무조건 그건 정치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네. 외로 보면은 김정일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신경을 안 썼던, 네, 좀 더 한 수 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한의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도 첫 대면에서 김정일이가 그 던진 멘트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어떻냐, 외신에서 말하지 내가 난제 똥자루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김정은은 지금 아버지하고 비교할 때 절대적인 권력의 수위, 그런 자리 권자를 타고 앉지 못했기 때문에 예. 김정은뿐이 아니라 그 밑에 그 수행을 하는 측근자들도 거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당대 기간 중에 그 뉴스가 보도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외신 기자가 김정은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스마트폰에 놓고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확대를 하거나 이랬거든요. 예. 그 옆에 있던 안내원이 그거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막 화를 막 내고, 그러더니 결국 뺏어가지고 그 사진을 지워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최고 존엄의 초상도 못 만지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인 것은 이제 7차 노동당 대회 이후에 북한의 어떤 행보를 보일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북한에 보내왔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동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동지라는 표현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점인데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이 말한 거는 김정은 개인이 아니라 조선노동당이라는 호칭을 대고 이렇게 축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위원장 자리에 김정은이가 앉았건 말건 일단 중국 공산당하고 조선노동당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뭐 우호적인 관계 이런 예. 걸 이렇게 일단은 멘트를 이렇게 날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예. 중국으로서도 지금 상당히 우리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북한을 경제적으로 예속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깊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번 축제를 통해서 너무 노코멘트를 하게 되면은 네. 역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후과가 있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인사 차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중국은 인사치레로 했는데 북한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동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동지라는 표현을 두고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에 굉장히 예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다가 어쨌든 축전을 보낸 거는 어쨌든 대표단을 안 보냈거든요. 네. 그런 태도로 보고 또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라고 한 태도를 봐서는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뭔가 대화를 하러 나오라는 어떤 사인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대북 제재 전면 이행하고 그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예.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예.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이 꼭 부과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대북 제재를 자기들이 떠맡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어떻게든 중국이 원하는 거는 대화 재개입니다. 예. 그게 평화협정이 됐든 육자회담이 됐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을 김정은이를 대화로 끌어내야 되니까 이제 대회가 끝나고 축전을 한번 탁 띄워보는 거죠. 그럼 예.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아마 물밑 접촉을 시작하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당 대회 이후에 이제 북한도 뭐 엄연히 본인들의 핵을 가졌다라면서 핵을 이제 등에 업고 이렇게 국제사회 대화의 손짓을 할 가능성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정국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당대를 통해서 결국은 김정은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최고 수위에 뭐 거기 명실공히 이름만 됐든 뭐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던 간에 자기 의도대로 그거는 했는데 국외적인 효과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지금 대북 체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대화를 통해서 온순한 김정은이냐 아니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뭐 어트레지를 하는 김정은이냐 아니면 두 가지 이미지를 놓고 볼 때 아직은 뭐 국내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았다고 이렇게 전해가 말하고 그리고 뭐 핵을 보유했다는 것도 그건 네 생각인 거잖아요. 북한 자체가 자기네가 가졌다고지 뭐 미국이 그걸 핵 보유로 인정을 안 하는 이상은 이번 당대에는
뭐 무산된 거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행보는 뭐 일단 이번에 저 사업청합 보고에서도 일단 그런 내용은 비쳤습니다. 예, 대화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또 국제관계라든가 뭐든 그런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남한의 관계 이런 걸 놓고 보고 임기응변으로 또 변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김주성 망명북한작가센터 부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